안녕하십니까. 저는 SAP 코리아에서 S4HANA 생산관리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용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S4HANA 생산관리 영역의 주요 신기등들과 함께 주요 변화사항들을 핵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S4HANA 생산관리의 주요 변화사항들과 함께 기준 정보, 생산 계획, 그 다음 실행, 그 다음 분석에 이르기까지 변화사항들을 쭉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관리의 주요 변화 방향입니다. 고객분들께서 S4HANA로 넘어오면서 생산관리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크게 바뀌었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 간의 통합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부터 제조 실행까지 통합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조 현장의 데이터와 ERP 비즈니스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소위 탑플로어와 샵플로어의 통합이라고 말들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중심의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S4HANA를 업무를 가져다주는 ERP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 맞춤형 업무 콘텐츠를 시스템이 제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기술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요즘 머신러닝, 예측 분석, IPA, 자연어 처리 등등등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이런 기술 자체로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 관리라고 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그 생산 관리의 시나리오들과 함께 결합이 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통합성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운데 상단에 보이는 게 바로 S4HANA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플랜트 프로덕트가 저희가 보통 말하는 코어 PP 모듈인 것이죠. 하지만 S4HANA에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하는 사양 관리라던가 그 다음에 납기 약속, 기존에는 SCM 영역에 있었던 상세 스케줄링 및 유한 생산 계획을 위한 PPDS 엔진이 S4HANA 안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수요 기반 MRP라고 해서 전반적인 공장 내의 재고들을 최적화하고 자재 흐름을 유지시키도록 지원하는 수요 기반 MRP라는 개념 역시 새롭게 S4HANA 안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 현장 관리 단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기존에 MES 영역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온프레미스 솔루션인 MII, 그 다음에 플랜트 커넥티비티가 있다면, 그 다음에 요즘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러한 MES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 지역별 또는 각 공장별로 제조 현장을 관리하고 또는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실제 ERP 비즈니스 데이터들과 함께 결합해서 분석하실 수 있도록, 즉 더 나아가서 설계부터 그 다음 계획, 그 다음에 실적 데이터들을 함께 비교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키텍처를 제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용자 중심의 업무 환경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뒤에 제가 기능이나 데모들을 통해서 좀 찬찬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SAP 차세대 UX 전략인 피오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에 최적화된 형태로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업로드한다던가 또는 생산 기준 정보, 설계 변경, 생산 계획, 실행, 재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 영역에 맞춰서 이런 앱들을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스템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도록 다음과 같은 통지 알림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존에 이제 구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구글 또는 네이버와 같은 강력한 검색 엔진이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용자가 훨씬 직관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능형, 이 인텔리전트 시나리오 관점에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저희 SAP에서는 이제 크게 신기술들의 구성 요소를 4가지 또는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 두 번째로는 인사이트 액션, 세 번째로는 지능형 예외 상황 처리, 네 번째로는 RPA 기반의 자동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자연어 처리에 기반인 챗봇이 이제 그 주요 기술들의 이제 구성 요소들인데요. 이런 생산 관리라고 하는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영역 안에서도 이러한 각각의 기술 요소들과 결합이 돼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은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데모를 통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기능단으로 이제 내려가서 볼 텐데요. 먼저 생산 기준 정보 영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기준 정보 정합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당 영역들을 CBO 개발을 통해서 많이 관리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S4HANA에서는 해당 기능이 이제 표준으로 들어왔고요. 이를 통해서 생산 계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MRP 수행 이전에 필수 기준 정보들이 제대로 셋업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다음과 같은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자재에 대해서 BOM, 라우팅 또는 생산 버전들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MRP를 수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장 시스템용 인벤티드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많은 제품들이 이제 소위 전장화, 전기장치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치화가 되는 제품들에는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한 제품에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제 제품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고객분들이 SAP에 요구했던 게 바로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실물 자재처럼 BOM에 달아서 관리하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SAP에서는 이런 고객분들의 요구,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마치 실물 자재처럼 BOM에 달아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자체 고유 특성들이 있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하드웨어 버전과 소프트웨어 버전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면 이 과정에서 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가진 특성들을 고려해서 소프트웨어 제약 조건 관리 또는 호황성 점검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과정에서 히스토리 정보들 또는 다큐멘트들을 달아서 관리하는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실물 자재처럼 BOM에 달아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재 코드를 이제 따야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비평가라고 하는 자재 유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화면은 바로 BOM 유지 보수하는 화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번부터 100번까지가 실물 자재고 110번과 120번이 예를 들어 하나는 OS, 하나는 펌웨어 이렇게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 간에 혹시 지금 제약 조건이 걸려있진 않은지 또는 버전 간의 호환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오른쪽 상단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제약 조건 관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시고 문제가 될 요지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 및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재 사용처 리스트입니다.
기존에 이제 ECC에서 제공됐던 탑다운 또는 바텀업 방식의 다양한 BOM 레포트들 당연히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S4하나 안에서도.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BOM 자재 사용처 리스트라는 이제 앱을 보시면 특정 구성품에 대해서 상하이 제품 간의 계층 구조를 다음과 같은 관계도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양산 단계에서 특정 BOM 정보가 잘못된 것을 갑작스럽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플랜트별로 일일이 이제 바꿔줬어야 했다면 더 이상 그러실 필요 없이 이 자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BOM 리스트들이 뭔지를 한 번에 검색하시고 여기서 한 번에 자재 대체까지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생산 기준 정보 영역에서의 주요 변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생산 계획 영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생산 계획 영역이 S4하나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고객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이처럼 굉장히 전형적인 생산 관리 프로세스 도식도를 가지고 여기서 어떤 기능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커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먼저 이 프로세스 도식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회사의 목표라고 하는 사업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사업 계획, 우리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프로세스를 뭐 생판회의, 판생회의 또는 S&OP 프로세스라고도 이제 명명을 하시죠. 이렇게 S&OP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확정 물량이 보통 ERP 영역 또는 이제 생산 계획의 시작이라고 하는 MRP, 인풋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RP가 전개되고 나면 계획 오더, 구매 요청 등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능력을 평가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세부 스케줄링을 한 다음에 이제 작업 지시를 생산 오더로 전환해서 실제 이제 현장으로 내려보내게 되죠. 실제 이제 생산이 완료되면 실적 처리를 하고 오더 입고를 잡으면서 다양한 생산성 지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 도식도 상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S&OP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IBP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기존의 MRP 같은 경우는 최소 10배 빨라졌다라고 하는 MRP 라이브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빨라진 MRP를 훨씬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MRP 조종석, MRP 칵핏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수요 기반 MRP라고 하는 전반적인 기업 내 재고 레벨을 최적화시켜주는 DDMRP 기능도 함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중장기 생산 계획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LTP라고 하는 기능이 예측형 MRP라는 것으로 인핸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SCM, 기존의 SCM 영역에 있었던 세부 스케줄링, 그 다음 유한 생산 계획을 위한 엔진인 PPDS가 S4하나 안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MES 솔루션, 즉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 현장을 관리를 하고 또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떻게 KPI를 모니터링하고 또 더 나아가서 ERP 비즈니스 데이터들과 통합해서 비교 분석하실 수 있는지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P 프로세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S&OP 프로세스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다양한 담당 부서들과 여러 부서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확정 물량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많은 계획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엑셀 업무, 그 다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서 영업, 그 다음에 제조 물류 또는 재무회계 부서들과 함께 업무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부적합성 발생, 부적합성 문제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IBP는 사용자가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엑셀 기반의 계획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표준 템플릿과 함께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엑셀이 단순히 엑셀이 아니라 실제 IBP라고 하는 솔루션과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엑셀 UI에서 업데이트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이제 서버에 모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 정보를 함께 보면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IBP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살짝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S&OP 프로세스를 이제 단계별로 정의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업부별 또는 지역별로 별도의 S&OP 프로세스를 흘린다 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이제 구분해서 정의하셔서 진척도 관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를 이메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 부적합성 또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협업 포탈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일정도 불러오고 담당자 초청해서 정보 공유하고 또는 업데이트되면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하나의 이제 정보의 소스를 여기서 구성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협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협업 포탈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를 보면서 물론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정 변수를 바꿨을 때 이게 재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실시간으로 버전별로 비교 분석하시고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S&OP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정 물량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수요 관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S4HANA, 즉 ERP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월간, 주간 이제 생산 계획 물량을 계획 독립 소유량이라고 하는 형태로 업로드 하시게 되죠. 이때 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올리실 수도 있고 엑셀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거나 이제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생성하시거나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주셔서 이제 간단히 여기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기존에 이제 ECC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했던 비즈니스 API, 바피 리스트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오픈 API라고 하는 오데이터나 또는 SOAP 형태의 API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요 관리라고 하는 이제 통로를 통해서 계획 값이, 예측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이제 고객분들께서 또 이제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우리가 실제 이 예측한 값 대비 실제 얼만큼 팔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한 값이 얼만큼의 정확도를 갖는지를 이제 좀 검증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를 개발을 하거나 이제 추후에 이제 BW 영역으로 이제 말아 올려서 분석을 수행하셨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실제 우리가 예측한 값, 그 다음에 이 시점에 판매한 수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한 값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는지 사후적으로 여기서 검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생산 계획을 돌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생산 계획을 돌리는 영역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시뮬레이션 영역, 하나는 운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영역을 보시면 LTP라고 하는 중장기 생산 계획,
기능이 이제 기존부터 있었는데요. 사실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아서 이제 자주 돌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S4HANA로 넘어오면서 이 LTP라고 하는 기능이 예측형 MRP라는 것으로 훨씬 더 직관적이고 유연하고 실시간으로 그 장납기 자재들에 대해서 수급 또는 캐파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핸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형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 MRP 보통 MRP가 이제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보통 배치 작업으로 이제 밤 사이, 새벽 사이에 많이 돌리시죠. 하지만 이 S4HANA로 넘어오면서 하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되면서 최소 10배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빨라진 MRP를 MRP 라이브라고 이제 저희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MRP 결과값이 떨어지면 MD04 또는 MD05라고 하는 재고 소요량 리스트 또는 MRP 리스트를 통해서 계획 결과 확인하고 투구 계획 조정해줬던 다양한 여러 작업들은 이 MRP 조정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재고를 재고를 최적화하기 위한 작업들은 수요 기반 MRP라는 것으로, 그리고 패깅 정보를 들고 있으면서 유한 생산 계획 또는 세부 스케줄링을 위한 PPDS 엔진이 S4HANA에 탑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생산 계획 엔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진화가 되었고요. 이 변화 방향성을 이제 또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보다 사용자가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빠르게 업무 수행을 하면서 시스템이 좀 더 똑똑하게 그 다음에 사용자가 통합된 프로세스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중장기 생산 계획을 위한 예측형 MRP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장기 생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3개월이면 3개월 또는 6개월이면 6개월에 대해서 수요, 생산 능력, 즉 캐파 또는 자재 수급, 자재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없을지를 사전에 판단하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이제 모색해보는 것이 이제 결국 중요한 이제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형 MRP에서는 먼저 계획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랜트, 어떤 자재, 어떤 워크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할지를 정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완제품 수요를 이제 BOM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BOM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완제품 또는 반제품에 대한 이제 자재 소요량과 그 다음에 캐파 소요량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작업장에 얼마만큼의 과부하가 걸릴지 또는 어느 시점에 어떤 특정 자재 수급이 부족하지 않을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수요를 변경해 본다던가 또는 작업장의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선행 생산을 한다던가 또는 구성품을 특정 자재를 이 시점쯤에 매주를 준다던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이 해결 방안을 적용시켜 본 다음에 이에 대한 결과값을 뽑아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MRP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면 이제 상단에 이제 KPI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에 이슈는 없는지 또는 납기에 이슈는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캐파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보이는 게 바로 워크센터, 작업장들의 리스트고요. 그래서 특정 작업장을 딱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형태로 지금 얼마만큼의 캐파가 과부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들이 이제 즉 과부하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걸렸는지를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처럼 우리는 이제 좀 선행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특정 주차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수량을 이제 뿌려야 할지도 그 수량도 제한을 시스템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를 이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제 수량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제 캐파 이슈가 해결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다음과 같이 가용 생산 능력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시점쯤에 이제 시프트, 즉 교대조를 추가하겠다 또는 생산 설비를 증진하겠다 라는 등등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캐파 또는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자재 수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린 결과 요약값들을 확인하심으로써 이제 실제 이를 운영단에 어떻게 반영하실지를 이제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MRP 영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생산 영역 그리고 생산 계획 영역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먼저 MRP,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장시간 소요되었던 배치 작업에 더 이상 이제 시간을 활용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MRP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밤 사이에 이제 MRP를 돌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다음날 오후에 이제 자재 수급 계획을 이제 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지난 밤 또는 새벽 사이에 돌았던 정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자재 수급 계획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MRP 라이브를 통해서 하시면 기존 ERP 대비 최소 10배 정도 속도가 개선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시간으로 MRP를 수행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MRP를 이제 빨리 돌린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결과값들을 훨씬 더 잘 소화하고 이제 문제를 빠르게 대처해야 할 텐데요. 이 역시 MRP 칵핏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수급 계획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퍼포먼스의 변화와 함께 업무 방식의 변화까지 이제 이뤄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퍼포먼스 측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라졌냐? 이제 물론 하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살짝 테크니컬한 얘기를 간단하게 터치를 해보면, 기존의 MRP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MRP는 굉장히 큰 하나의 연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MRP 같은 경우는 앱 서버 단에서 모든 연산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DB 단에서 약 한 50개가 넘는 테이블들을 그때그때 호출해서 연산을 하고 이 연산 값을 사용자 화면에 띄워주는 형태라고 하면, MRP 라이브 같은 경우는 하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연산을 바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산 값을 사용자 화면에 띄워주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퍼포먼스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모델이 변화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의 이제 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 이 빨라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MRP 칵핏이라는 건데요. 이 자재 보충 모니터라고 하는 앱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자재별로 향후 21일 또는 4주 이렇게 자재별로 특정 구간에 대해서 자재 가용성 및 결품 정보를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드릴다운해서 내려가면 기존의 MD공사에서 봤었던 재고 소요량 리스트를 표 형태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래프 형태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생산 오더가 있고 또 고객 주문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35개 분량의 자재가 이제 부족, 즉 결품의 리스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존의 ECC, ERP라고 한다면 여기서 창 하나 새로 띄워서 이제 MRP를 위한 트랜잭션을 이제 수행하셨어야 됐었겠지만 더 이상 그러실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MRP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MRP를 수행하면 여기서 이제 계획 오더가 하단에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다시 그래프 형태로 들어가서 보면 자재 결품 리스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트랜잭션을 사용자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앱 안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즉 인사이트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까지를 인사이트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RP를 이제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다 신기술 시나리오를 하나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MRP 자재 예외 처리라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방금 전 상황을 살짝 복기를 해보면 판매 오더, 즉 고객 주문이 들어와서 MRP를 수행을 했고 그 다음 계획 오더를 생성했습니다. 만일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고객 주문이 취소되면 사실 그 뒷단에 MRP가 돌아서 만들어진 계획 오더를 변경하거나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 글을 이제 변경이나 삭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 후속 프로세스가 계속 흘러가면서 재고가 만들어지고 임용 재고가 창고에 쌓여서 결국 창고 수수료만 이제 발생시키게 되죠. 하지만 이 정보를 생산 계획자분들이 알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영업 담당자분께서 이 주문이 취소됐습니다 라고 알려주거나 또는 생산 계획자분께서 이 자재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돼요. 하지만 둘 다 어렵죠, 사실. 영업 담당자님도 매일 이제 업무가 또 있으실 테고, 계획자분들도 생산 계획자분들도 담당하시는 자재가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매일매일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AP에서는 이 시츄에이션 핸들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시스템의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 대신에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한 특정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띄워주고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 리스트까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요. 제가 데모를 통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리 런치패드에 이제 접속해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판매 오더 취소라고 하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 알림을 딱 클릭하면 아까 보셨던 자재 보충 모니터 관리라고 하는 앱에 딱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제 알림이 띄워져 있습니다. MRP 실행 이후 판매 오더가 취소되었습니다. 후속 발주 및 생산 확인 통제 바랍니다 라고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생산 계획자는 판매 오더가 취소됐고 그러면 이 계획 오더를 계속 더 유지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이를 조정해 주거나 삭제시켜야겠네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단에 내려가서 이에 대해서 삭제 처리를 다음과 같이 손쉽게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도 시스템이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의 앱에서 유려하게 흘러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운송 중 재고 예측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보통 법인 간 거래를 하실 때 이 공장에서 이 공장으로 자재를 땡겨올 때 많이들 활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보통은 이 공장에서 이 공장으로 이 자재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며칠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기준 정보 형태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 이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시스템이 어느 시점부터 예측 납품일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정보로서 세팅해 놓은 계획 납품일과 시스템이 기존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계산해낸 예측 납품일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 사용자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자재가 늦게 도착하게 되면 결국 그게 자재 결품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을 하고 이 알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용자에게 액션 리스트들을 또한 역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머신러닝과 함께 시츄에이션 핸들링 기능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시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퓨리 런치패드에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용자가 예측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하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라고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자재들이 지금 결품 리스크, 즉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자재를 재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늦을 것 같은 자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얼마만큼의 자재 결품 리스크를 가지는지 역시 며칠간의 자재 결품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자분들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를 좀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이를 이제 담당자에게 무조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렇다면 이게 타 공장에서 출고는 됐는지 또는 우리 공장에서 지금 현재 입고를 했다면 얼마만큼 입고가 됐는지를 수량적인 측면에서 또는 프로세스 현황률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왜 재고 이전 오더가 지금 다 안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타 공장에 계시는 담당자분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할 텐데요. 이때 이메일로 구구절절 또는 전화해서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 상단에 전자메일 보내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으로 갈 수 있는 URL이 바로 아웃룩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담당자분께 바로 하기권의 재고 이전 오더가 이슈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딱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이 자재, 이 재고 이전 오더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출고가 안 됐네. 왜 안 됐는지를 상황을 파악하기 훨씬 더 쉽겠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재고 운송 오더, 재고 이전 오더들에 대해서 보다 직관적이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MRP의 퍼포먼스 측면, 그리고 그 다음에 글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MRP 카피, 그리고 이에 대해서 훨씬 더 지능적 시나리오 측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MRP 예외 상황 처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고 이전 오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핸들링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MRP 안에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 시나리오들, 그 다음에 S4하나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고객 사례를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 토요타 인더스 모터스라고 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MRP 퍼포먼스 증진으로 인해서 이제 베네핏을 좀 본 고객사입니다. 기존의 MRP 수행 속도가 약 한 4시간이 걸렸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S4하나로 넘어오면서 15분으로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거의 20배가 빨라진 것인데요. 이렇게 20배 정도의 MRP가 빨라지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자재 수급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품절에 의한 손익 손실이 감소되는 어떤 비즈니스 베네핏을 이제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 이제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토요타 인더스 모터스 CIO 분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 저희 측에 이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은 이제 PPDS, 즉 세부 생산 스케줄링 및 그 유한 생산 계획을 위한 엔진이 저희 기존에는 이제 SCM 영역에 있다가 S/4HANA 안에 탑재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PPDS라고 하는 엔진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유한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엔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식품, 화학, 제약, 자동차, 항공, 우주 등등등 여러 산업별 특화 엔진이 함께 탑재가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또는 이제 간트 차트 등의 UI 기반의 어떤 최적화 등등의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S/4HANA 안에 탑재가 되면서 더 이상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 정보 상에서의 어떤 불일치의 이슈라던가 또는 인터페이스 상의 오류들이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PDS가 S/4HANA 안에 왜 탑재가 되는지를 좀 여쭤보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PPDS보다 APO라는 단어가 좀 더 친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SCM 쪽에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ECC와 APO 이 두 솔루션을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활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S/4HANA로 넘어오게 되면서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플래닝을 할 때는 IBP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S/4HANA 안에서는 이런 공장 중심의 계획을 위해서 기존의 APO 안에 있던 세부 스케줄링을 위한 일정 계획을 위한 PPDS 엔진이라든지 납기 약속 또는 ESPP라고 하는 서비스 부품 계획과 같은 공장 중심 계획을 위한 다양한 엔진들이 S/4HANA 안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PDS, 즉 상세 일정 계획을 위한 기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휴리스틱 엔진을 고르고 고정 순 방향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딱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일렬로 쭉 스케줄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MRP 같은 경우는 무한 캐파를 상정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동일 시간대 중복 오더라던가 생산 설비의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지만, 이렇게 PPDS를 통해서 상세 일정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설비 부하라던가 또는 훨씬 더 효율적인 형태의 스케줄링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 회사는 특정 고객, 오더, 제품들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함께 반영해서 스케줄링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판을 짜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어떤 분과 담당자분과 좀 더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한 판을 짜놓고 이렇게 잠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살짝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고 이를 이제 실제 현장으로 내려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S/4HANA 그 다음에 피오리로 넘어오게 되면서 방금 보셨던 UI들이 다음과 같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가 업무하기 편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생산 계획상에서의 이제 주요 변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생산 실행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 실행에서 이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하면 애자일 생산 실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SAP S/4HANA와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애자일 생산 실행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셨던
그런 MRP 또는 PPDS 계획 엔진을 통해서 생산 계획자분들이 길면 월간, 주간 또는 일간의 이제 계획을 이제 한 판을 짜고 이제 현장 단으로 이제 작업 지시를 내려보내게 되죠. 그러면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 감독님들 그리고 반장님들께서 일간, 교대조 또는 시분초 레벨로 작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작업을 재할당하고 작업자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자분들은 이러한 대시보드나 작업 절차서를 기반을 통해서 제조 업무를 수행을 하시고 실제 이제 생산이 완료가 되면 생산 확정 처리와 함께 오더가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이 완료되면 이 과정에서 또는 완료된 이후에 다양한 성과 관리 지표들을 모니터링 한다던가 또는 생산성 분석 지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S4HANA와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S4HANA 상에서 생산 계획자분들께서 이런 각각의 생산 오더들을 훨씬 더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슈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칵핏과 같은 앱이 바로 생산 오더 관리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 오더를 릴리즈, 즉 작업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각 오더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지금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성 부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품질 이슈가 있지 않은지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지금 들어간 BOM에서 구성 품목 중에 얼마만큼 투입되는지 등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작업 현장에서 감독자 또는 반장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모니터링 앱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게 작업장 리스트고요. 하단에 보이는 게 생산 오더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더들이 이제 작업장에 이제 할당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아마 내려오게 될 텐데 여기서 특정 작업장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긴급 오더가 들어오면서 이 오더들을 재할당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작업 반장님들은 이 화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슈가 생기게 되면 바로바로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 또는 이제 엔진틀을 통해서 재할당 또는 이제 이슈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학습 또는 휴리스틱 엔진을 통해서 일정 계획을 다시 재할당 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현재 특정 워크센터, 작업장에 할당된 교대조, 즉 이 교대조 안에 또 어떤 작업자분들이 지금 할당되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이 작업자분들이 이슈가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여기서 바로 이제 업무 처리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자분께서 아파서 업무를 못 나오셨어요. 하지만 생산 관점에서는 결국 낫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작업자분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 작업자 관리 기능을 통해서 지금 전체 계신 작업자분들 중 가용성과 함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필터링해서 바로 해당 교대조에 투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이제 받아서 작업자분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러 가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작업 절차서 또는 텍스트, PDF 파일 등등의 작업 지침서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시고 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수행한 실적 정보들을 다음과 같은 작업자 대시보드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제 기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 실적 처리가 여기서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보통은 인터페이스 통해서 ERP에 그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물론 S4HANA 안에서 당연히 실적을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오더 및
공정별로 이제 번호를 딱 넣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수율 정보라던가 또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백플러시를 하신다고 하면 이 백플러시에 의해서 이동하는 자재 이동 정보까지 확인하시고 또 밑에 액티비티, 표준 공수 시간들까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실적 처리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백플러시를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S4HANA로 넘어오면서 이 백플러시가 어떻게 좀 변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백플러시 자체가 변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이제 백플러시가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를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보통 매일 밤 일괄로 밤에 백플러시를 한 번에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때는 이제 퍼포먼스를 워낙 많이 잡아먹어서 이 때문에 시스템을 어느 정도 락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었죠.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낮 시간 동안 시스템과 실제 현장 간의 재고 수량이 불일치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S4HANA에서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이 백플러시를 실시간으로 즉시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물일치가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즉 영업 업무 시간에도 재고의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자재를 조달한다던가 또는 발주 주기를 훨씬 더 최적화하실 수 있는 형태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제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산 오더를 입고하는 화면인데요. 보통은 이제 자동 입고 처리를 하시기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산 오더 입고를 하시면 일자, 수량, 재고 유형, 저장 창고 등을 지정을 하고 이제 입고 정리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산 오더 입고와 같은 앱들이 만약 현장에서 활용해야 되는 니즈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추가 개발 없이 바로 핸드폰에서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이 동일한 업무를 핸드폰에서도 수행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UI 구성 요소들이 오른쪽의 핸드폰에서도 그 핸드폰 화면에 최적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고 정리 수행하고 자재 문서가 발생하는 것까지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산 실행의 측면에서 S4HANA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MES 솔루션인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애자일 생산 실행 프로세스를 구축 또는 구현할 수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분석,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해전 재고 영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서 완제품, 반제품 또는 원자재 등에 대해서 에이징 레포트라고도 하죠. 이제 특정 일수 이상의 어떤 소비가 없거나 이동이 없으면 이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를 많이 만드실 텐데 이에 대해서 저해전 지수와 함께 레포트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가 학습을 통해서 이 자재가 향후 3개월 동안 이게 회전이 얼만큼 될지를 그 수치를 계산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이는 그 재고를 담당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레포트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재고 회전율 분석 레포트를 딱 들어가서 보시면 재고 금액과 회전율의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군집 형태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상단을 보시면 재고 금액이 낮으면서 회전율이 높은 것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재고들일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 하단에 재고 금액이 높으면서 회전율이 낮은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골칫덩어리이고 지금 창고에 앉아서 창고 자리와 함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재들에 대해서 이슈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해 줘야겠죠. 그러면 이 원인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드릴다운해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중 이 자재 입고와 출고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에 이 자재 입고가 과대하게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재고 수준이 상승했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고 수준을 좀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앱 조회 기능을 통해서 세부 회전율 분석 레포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재고의 회전율과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을 통해서 향후 3개월의 재고 회전율 예측치를 확인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추후에 얼마만큼 재고가 빠질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발주 주기라던가 발주 수준을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는 이제 부가적으로 최근 1년간의 재고 소비와 함께 재고 수준 트렌드 차트를 확인하고 해당 재고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즉각적인 생산 실적과 관련해서 표준 KPI들을 조회 또는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재 스크랩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자재별로 지금 스크랩이 얼마큼 발생하고 있는지와 함께 만약에 우리가 얼마만큼 자재가 스크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값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계획값과 실제 실적값을 비교하셔서 실제 이 차이를 드릴다운해서 이게 왜 이렇게 스크랩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원인 분석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S4HANA 상에서 주로 보실 수 있는 재고 영역에서의 분석 레포트와 그 다음에 생산 실적과 관련된 KPI들이었고요. 디지털 매뉴팩처링 클라우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MES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 공장 사이트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제조 공장, 즉 플랜트별로 제조 KPI들을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표준 KPI들이 한 18개 정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불량 품수, 제조 사이클 타임, 또는 기한 초과 오더와 같은 표준 KPI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표준 KPI들을 기반으로 이게 플랜트 간의 비교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플랜트 아래에서도 계층 구조를 만약 정의하신다라고 하면 라인 또는 설비 수준까지 드릴다운해서 이 표준 KPI들의 값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는 이러한 표준 KPI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개인화된 KPI들을 직접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설비에서 센서 데이터를 이제 끌고 와서 표준 KPI들과 결합해서 만들어낸 레포트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생산 현장 데이터를 끌어오고 또 ERP 비즈니스 정보를 함께 결합해서 여기서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생산 분석 영역에 대해서 주요 변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생산 영역의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를 통해서 발표를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주요 포인트를 뽑아 보았는데 이제 사실 보시는 것처럼 MRP 영역에서의 이제 주요 변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MRP 엔진도 그대로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MRP 리스트, MRP 라이브 활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RP 라이브는 MRP 리스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기존의 MRP는 실시간으로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정보를 스냅샷으로 들고 있었던 게 바로 MRP 리스트입니다. 하지만 MRP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MRP를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MRP 리스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MRP 관련된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는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이고요. 또 뒤에 제가 블로그로 이 심플리피케이션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된 자료를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추후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는 저희 영업대표님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또 생산 관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발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